안녕하세요. 10 미니 시리즈 처음 배우는 점프의 14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데이터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데이터 모델링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회귀 분석을 그 몇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 그 점프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그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해서 그 fit y by x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사용할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그 샘플 라이브러리 폴더로부터 그 SAT라고 하는 그 샘플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불러오면 되는데요. 이 데이터에는 모두 그 50개 주, 거기 플러스 1 해가지고 콜롬비아 구를 하나 더 추가해서 모두 51개의 주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두 번째 열에는 그런 그 SAT를 응시한 학생의 비율, 퍼센티지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그 매년도의 언어하고 수학 분야의 그 SAT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점수하고 그리고 그 응시 비율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수학이나 언어 부분에 값들이 그 반응 변수인 y가 되겠고요. 그리고 응시 비율이 x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fit y by x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먼저 배울 텐데, 그 회귀 분석을 하는 점프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fit y by x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fit 모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x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그 fit y by x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만약에 x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때는 fit 모델을 가지고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툴바에 있는 fit y by x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오는 이 대화 상자에서 y 리스판스에다가 2004년도에 그 언어 부분에 그 SAT 점수를 이렇게 y 리스판스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에 있는 percent taking, 자, 이거를 x 팩터 자리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그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는 산점도가 먼저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델링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x 변수하고 y 변수 사이의 관계가 직선이냐 아니면 곡선의 관계를 갖고 있냐, 이거를 시각적으로 먼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선으로 만약에 보인다라면 직선의 형태의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곡선의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면 곡선의 형태의 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 데이터는 그 보시기에는 직선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분에게는 곡선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과 곡선 모두 다 모델링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이베르 피 쪽에 그 빨간 삼각형이 있는데, 이 빨간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형태의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 중에서 우리가 먼저 두 번째 보시면 여기 History and Borders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점도의 우측과 위쪽에 각 변수들에 대한 히스토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변수 사이에 그 관계를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각 변수의 분포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응시한 그 비율을 보게 되면 응시 비율이 낮은 부분하고 조금 높은 부분의 빈도가 많고 중간 부분의 비율이 좀 작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산점도에 찍힌 그 점들의 위치를 보더라도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언어 점수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분포는 이제 플랫한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직선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상관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관분석에서는 중요한 것이 상관계수가 얼마가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도 우리가 학습을 했었는데, 여기 바이베르 피 쪽에 그 빨간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Summary Statistics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Summary Statistics 해가지고 거기에 Correlation 값이 마이너스 0.888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음의 상관계를 갖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산점들을 보시면 X축에 있는 percent taking 쪽에 있는 값이 증가할수록 버블 쪽에 있는 값이 감소하는 이런 모습인데, 응시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이렇게 언어 영역의 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걸 직선으로 가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을 수행한다. 그러면 직선의 어떤 회귀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이베리 쪽에 그 빨간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여기 여러 개의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 핏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핏 라인이 직선의 회귀식을 만드는 메뉴가 되겠고, 그 밑에 보시면 핏 폴리노미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흔히 다항회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곡선회귀 또는 다항회귀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자, 여기 직선의 어떤 식을 만들 때는 핏 라인을, 곡선의 식을 만들 때는 핏 폴리노미얼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직선을 가정해서 우리가 회귀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있는 핏 라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핀 라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리니어 핏 해가지고 먼저 맨 위에는 회귀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그 서머리 오브 핏 해가지고 결정계수인 R 스퀘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정 결정계수인 R 스퀘어 어저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맨 아래 파라메터 에스티메이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파라메터 에스티메이트는 우리가 직선의 회귀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위에는 회귀식에서 575.625라고 하는 것이 y 절편이 되겠고 마이너스 101.328이라고 하는 것이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즉 베타 제로를 추정한 575.625 그리고 베타 1이라는 기울기를 추정 값이 마이너스 101.328이 되는데 바로 여기 있는 이 기울기하고 y 절편의 값이 0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그런 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메터 에스티메이트에 보시면 텀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인터셉트 즉 y절편이 되겠죠. 이 y절편에 대한 오른쪽에는 p값을 보니까 p값이 5%도 작고 그리고 퍼센트 테이킹 쪽에 있는 p값 역시 5%도 작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y절편도 그리고 기울기도 모두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만약에 y절편에 대한 p값이 5%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그 회귀식이 원점을 통과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퍼센트 테이킹과 같은 이런 기울기의 값에 대한 p값이 5% 크다고 하는 것은 그 기울기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기울기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 있는 이 x 변수하고 y 변수 사이에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모델을 만들 때 투입된 x 변수하고 y 변수 사이에 기본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관계가 없다라면 그 식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울기 부분에 대한 p값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퍼센트 테이킹 쪽에 있는 p값이 그 5%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퍼센트 테이킹 즉 응시 비율하고 언어 영역 간에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관계가 있으되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의 정도를 봐야 되는데요. 그 관계의 정도를 보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그 서머리 오브 핏에 있는 결정계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정계수 보시면 0.79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전반적인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응시 비율하고 그리고 언어의 점수 사이의 그 관계가 한 80% 정도 된다, 79% 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언어역의 점수의 어떤 변동이라는 것을 그 응시 비율을 가지고 한 79%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결정계수를 설명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회귀식을 만들면 회귀식을 만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검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잔차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잘 만들었다면 그 잔차의 기본적인 모습이 정규분포이면서 등분산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러한 가정을 만족하는지를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게 되냐면 리니어 핏 쪽에 있는 그 빨간 삼각형을 눌러보시면 여기에는 메뉴가 하나 있는데 플랫 레지듀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플랫 레지듀얼이라는 이 메뉴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이렇게 여러 개의 그림들이 쭉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 그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맨 위에는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이 그림이 기본적으로 정규분포 잔차가 정규분포인지 그리고 잔차가 등분산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볼 때는 그 정규성에 대한 가정은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찍혀 있는 점들의 모습이 약간 곡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x 변수하고 y 변수의 관계를
직선으로 보기보다는 약간 곡선의 관계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토대로 볼 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X변수와 Y변수 사이에는 직선의 관계라기보다는 곡선의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번 모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위쪽에 있는 바이벨의 P쪽에 그 빨간 상향을 누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fit 폴리노멀이 바로 이 곡선의 식을 만드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쿼드레틱도 있고 큐빅, 쿼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만약 그 관계가 2차냐, 3차냐, 4차냐, 5차냐, 6차냐 이걸 우리가 구분하는 것인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산점도의 모양사로 볼 때는 2차 곡선의 모습이 가까웠으니까 여기 있는 투 쿼드레틱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투 쿼드레틱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아래쪽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폴리노미얼 fit 디그리 2 해가지고 우리가 그 회계식을 2차식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서머리 fit 쪽에 결정계수가 87.9%니까 아까 79%에서 약 19% 정도가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9% 정도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파라메터 에스티메이트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y절편 그리고 1차항 그리고 제곱의 항 모두 다 P값이 5%더 작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2차식의 각 항들이 반응 변수인 y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식을 2차식으로 만들었는데 1차식보다 2차식이 결정개수가 큰데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잔차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화면을 위로 올라가지고 저 위에 보시면 이렇게 폴리노미얼 fit 디그리 2에 해당하는 여기 빨간 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랫 레지듀얼이 있는데 이 메뉴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지듀얼 플랫이 그려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맨 위에 있는 그림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까는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이죠. 아까는 우리가 2차 곡선의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이렇게 Y축을 보시면 잔차가 0인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점들이 위아래로 골고루 찍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분산에 대한 가정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여기 있는 이 데이터는 직선의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곡선의 관계, 즉 2차 곡선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차 곡선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응시 비율을 적당한 값을 넣었을 때 그때 언어 영역의 점수가 몇 점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 회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예측이기 때문에 자, 예측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여기 폴리노미얼 fit 디그리 2 쪽에는 그 빨간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 메뉴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그 save predicted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save predict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든 그 회계식을 가지고 예측한 그 회계 모형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이 되는데요.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고 여러분들 뒤쪽에 있는 이 데이터 테이블을 보면 맨 오른쪽에 이렇게 predicted 2004 버벌이라고 하는 열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열이 우리가 지금 만든 회계식을 가지고 예측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그 두 번째 래에 있는 그 응시 비율을 적당한 값을 넣었을 때 그때 그 언어 영역의 점수가 몇 점에 나올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예측하냐면 자, 화면을 밑으로 쭉 내립니다. 화면을 밑으로 쭉 내려서 만약에 응시 비율이 0.2%일 때 그때 언어 영역의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를 우리가 예측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아래쪽에 빈 행에다가 0.1라고 입력합니다. 자, 0점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맨 오른쪽에 우리가 만든 이 그 회계식을 만든 열에 이렇게 547.9라고 하는 값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이 새로운 열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컬럼 패널을 보시면 이렇게 그 새로운 열이 이름이 보여지고 오른쪽에 플러스 기호가 보이는데 이 플러스라고 하는 기호는 뭐냐면 이 열은 어떤 특정한 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플러스 기호를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뮬러 에디트 창이 나오고 그 포뮬러 에디트 창에 여러분들이 만든 회계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식을 가지고 예측한 결과가 맨 오른쪽 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귀분수 중에서 가장 단순한 그 회귀분석이 바로 단순 회귀인데요. 이렇게 x변수가 하나일 때, 직선일 때, 곡선일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모델링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회귀식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잔차를 통해서 그것이 직선인지 곡선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만든 회귀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예측하는지까지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